박수는 기분 좋을 때. 한번 쳐야 올라가는데 그래도. 치세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도쿄올림픽이 망할 것 같아서. 또 오랜만에 또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내용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전 백신 맞았고 이제 내일 맞고. 저는 맞습니다. 예. 내일 맞고. 너무 떨려요. 얀센. 만약에 그 다음부터 안 보인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첫 경험했을 때가 떨립니까? 오늘 떨립니까? 오늘이 훨씬 떨립니다. 내일이 훨씬 떨려요. 첫 경험보다 더 떨려요?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백신. 그래요? 믿어야죠. 하긴 뭐 바이든 형님께서 주신 거니까. 네네.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가져오신 첫 번째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가능한 일인가? 네, 지난달 26일 날 박홍근 의원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 네, 그래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뭐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오토바이 다니는 거 보면 네네. 뒤에 조그맣게 하나 달려있잖아요. 앞에는 없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다 사람들이. 네네.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서 찍는데 올 때 네네.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신호 위반하고 요리조리 가고. 네네. 그래서 단속이 힘들다. 네네. 그래서 한번 붙여야 된다. 네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의 모든 범주 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에 찍힐 일이 없고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에는 경찰 분들이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 잡아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요새. 그렇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자체의 행위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번호판 뒤에 있는 거를 앞에 단다고 해도 현행에 있는 카메라가 그거를 찍을 수가 없고 기능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큰 거를 단다고 해도 오토바이 자체가 이륜차기 때문에 차선을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로 안 가고 조금만 옆으로 가서 찍으면은 카메라 자체가 오토바이를 못 찍어요. 그래서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남아시아 몇 개국 빼고는 오토바이 전면에 다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오토바이를 전면에 번호판을 달았을 때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여지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날아갔을 때 제3자한테까지 또 사고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안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오토바이의 그 전면을 보면은 번호판을 다는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달아야 된다. 약간 좀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은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오토바이랑 엄청 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네. 제 눈앞에서 그분이 날아갔어요. 기자님하고 사고가 저랑 사고 났는데 저는 그래요? 차를 타고 저는 아무것도 안 다치고 그냥 차만 좀 찌그러졌는데 오토바이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지금 요새도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렇게 네네. 하고 옆에서 갑자기 차선 사이로 오고 뭐 다 그러시진 당연히 않지만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다 그렇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제 처음으로 안전 운전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사고 이후로.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가고 약간 반성들을 하셔야 돼. 이거는 근데 그분이 배달하시는 분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퀵 배달. 퀵 오토바이였어요.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죠. 죄송하다기보다 업으로 그렇게 빨리 가시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그거는 제가 조금 해명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월급제가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라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빨리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면 안 되죠. 저같이 그럼 무슨 죄예요, 저같이? 잘생긴 죄. 그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심정인지는 알아요. 기자님의 의견은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고개 운전을 안 하고. 네네. 카메라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과속을 덜 하지 않겠어요? 저도 크게 보면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기사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많은 게 행해지다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 교통사고율이 한 15% 20%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면허 자체가 원동기 면허는 17세부터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2종 보통부터 원동기 면허를 자동적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저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을 따야 되는데 2종 소형 면허에는 주행 시험이 없어요.
황당하죠. 아. 이종 소형을 따면 모든 오토바이를 다 운행할 수 있는데 이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에는 주행 시험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진짜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당연히 손봐야 되고, 이게 지금 오토바이는 익명제로 운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뒤에 번호판도 사실 되게 훼손이 많이 돼서 이렇게 식별하기도 가려 어렵고, 있고 자물쇠로 이렇게 가려 있고. 그리고 작고, 또 때때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번호판을 제거하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 때문에 실명제로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윤리적인 저항선이 올라가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는 거는 100%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앞에 번호판을 단다는 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서 좀 다른 방법으로 실명제로 해서 뒤에 번호판을 좀 크게 해서 후방 카메라 뒤에서 찍는 거를 좀 많이 이제 저변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전면에 뭐 스티커를 하던, 운전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분만 돼도 이게,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운행하는 차인가, 네네. 오토바이인가 네. 알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분들의 면면을 좀 보면은 주차할 때도 없고, 아무나 하시던데.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돈 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타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네. 그 할리라고 하잖아요. 부렁부렁. 전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 멋있죠, 솔직히. 정속 주행하세요. 아, 그리고 차선 무조건 지키고. 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오토바이 관련된 거. 네네. 그 어떤 A씨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대요. 적발이 돼서 네. 그 사람이 무슨 일종 보통, 대형 보통, 특수운전 다 있었대요, 운전면허가. 네네. 근데 그게 모조리 취소가 된 거야. 그거 그냥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모조리 취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네네. 내가 이 운전면허에 대한 것만 취소하지 왜 다 취소하느냐. 네네. 그래서 불복한다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패소했어요, 결국. 네네. 그 이유가 이 운전면허만 취소가 되면 그 나머지 걸로 오토바이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바꿔버렸대.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는 그 다 취소하지 않으면 네. 125cc 이하는 그냥 다 운전을 할 수 네, 있어요. 가능하죠. 이종 그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VIP 그러니까 같은 이제 거. 그것까지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네. 모조리 취소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거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지. 옛날에는 아니랬대요. 네. 네. 하여튼 이제 두 번째 뉴스. 자동차 금리 인하 요구권 몰라서 못 쓴다.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저도 몰랐다. 저 때문에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용대출에 한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제1금융권에 네. 한해서 이제 담보대출이나 뭐 헬살론 같은 게 아닌 신용대출. 순수 신용대출로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내 신용의 변동, 신용 점수의 변동이 생겼을 때 금리 인하를 정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네. 야, 나 신용 점수 올라갔으니까 금리 깎아줘. 맞나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막막한 애가 아니라 저는 좀 서류를 들고 방문을 하거나 어플을 통해서 네.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3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네. 연봉이 올라갔거나, 네. 혹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의 매출이 확 높아졌다든지, 네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대출금리 좀 낮춰주세요 하면은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낮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 집값이 갑자기 껑충 뛰었어. 2배. 집값은 해당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내 부동산 증식한 건데? 근데 부동산 이제 그게 재산. 당장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근데 이제 소득은 내 네. 월급이 이제 다달이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거니까 이만큼 더 몇십만 원 늘어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전화도 많이 해보셨는데. 우대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평상시에 뭐 국가유공자가 된다든지, 네네. 다자녀 가구가 됐다든지, 네네.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우대금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우대금리라고 해서 네. 이제 평소에 뭐 내가 월급 급여 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면 몇 프로 깎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0.몇 네네. 프로. 이제 그런 것처럼 대출이 만료가 됐을 때, 대출 기한이 만료됐을 때 네네. 그거를 갱신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건데, 네. 이제 중간에 내가 대출 좀 깎아줘, 그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갱신을 했을 때 갱신될 때. 요청할 수 있다. 요거는 별도로 요런 것도 있다. 자동차라는 그 재산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뭐 몇 천부터 몇 억까지니까 뭐 몇 프로 정도, 뭐 몇 점, 0. 몇 프로만 감면을 받아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면 좋겠다. 뭐 기사로 봤을 때는 네. 꽤 많이 수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확실히 농협이 네. 신청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6%가 받아들여졌다고 아, 하더라고요. 이거 실제인지 나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원에 이거 확인하고 싶어. 아니, 이렇게 뭐- 많이 받아준다고요? 국회의원실에서 낸 거니까 자료를.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준 자료거든요. 이게. 금융감독원. 네, 그러면 맞는 거죠. 아, 맞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낸 자료인데 또 다 확인해 보신다고? 아, 이렇게 많이 받아준다고? 96.4%? 아 근데 이제 신한은행은 43%밖에 안 받아주고. 나 주거래 신한인데 이거 왜? 바꾸어 다 갈아타십시오. 농협으로 농협으로. 저는 국민인데 네. 국민은 47% 정도네요. 신한하고 근 차이 없다. 신한하고 국민만 네. 40%대네. 우리은행도 많이 받아주네요. 73%. 예. 우리나라 5대 5대 은행. 으로 치는. 농협, 우리, 하나, 국민, 신한. 네. 많은 분들이 한번 내 거 확인해 보시고 네. 많이들 도전해서 네. 조금의 혜택이라도 저도 받았으면 한번 좋겠다. 해보려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좀 초연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 인센티브요? 정치권도 움직인대요 지금. 아,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법을 발의를 해서 네.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관련법이 발의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음.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웬만하면 이제 은행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신한은행 43%밖에 안 해주는데. 네, 반도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도로 정착이 되면 네. 내가 신용등 요만큼 올랐으면 이제 비례해서 요만큼 깎아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뭐 신한 마이카부터 해서 많은 상품을 네. 신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KB 매지카. 아, 매지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마지막 뉴스 세 번째. 자동차 사고 나면 심리 상담 받으세요. 돈도 받으세요. 이거 네. 또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알려드린 건데 이것도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이거 분들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 네. 네. 어떤 서비스인가요?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심리적인 충격도 받고 네. 또 어떤 뭐 가정을 잃는다든지 어. 가족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금전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에 빠지잖아요. 트라우마에 빠지고.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네. 상담도 진행을 하고 네. 뭐 캠프도 보내주고. 캠프. 네, 또 어쩔 때는 너무 불행해졌다 이 가정이. 네네. 그럼 심사를 통해서 이제 금전적인 월마다 몇십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네. 또 뭐 자녀들이 있으면 네.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분기마다 꽤 주더라고요.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도 만들면 네네. 이제 뭐 내가 7만 원을 넣으면 네. 공단에서 7만 원을 더 넣어줘서 2배로 불려주는. 어. 대신에 뭐 7만 원이 한도예요. 아, 7만 원이 매달 7만 원. 매달 그러니까 내가 3만 원 넣으면 네. 3만 원을 더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7만 원까지 재테크도 맥시멈. 해주시네. 네, 모두가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네. 뭡니까? 그 유자녀가 있잖아요. 유자녀. 유자녀. 네네. 그러면 초등학생한테는 분기마다 2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연 80만 분기마다? 원. 분기마다. 네네. 중학생은 30만 원씩. 그리고 고등학생은 40만 원씩. 근데 이게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중증 후유 장애 판정을 받거나. 꽤 크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1급에서 네. 4급까지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4급까지도 되니까. 네.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만 해당이 된다.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네, 중복을 받을 수 있죠. 아, 지원 범위가 직계 가족 혹은 유자녀 그리고 네. 피부양 가족이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산다. 네. 그분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네.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여행도 보내준대요. 1박 2일 코스로. 아, 호남권으로 한번 보내주고 네. 경상권으로 한번 보내주고. 이거 트라우마 한번 생기면은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네. 외출을 하게끔 네. 누가 간대요. 아, 집에만 그래요? 있지 말고 나랑 나들이 갑시다. 그래서 아. 끌고 나간대요. 괜찮네. 이거 괜찮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또 이렇게 또 취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뉴스가 생기면은 서로 공유했다가 네. 이런 거 빨리 소개시켜드려야지 하면은 바로 좀 만날 수 있게 회사를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놈의 회사 때문에 제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